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심장 건강, 특히 혈전 문제랑 운동의 중요성,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생활 습관 개선, 이거 하나만으로도 혈관 질환 위험을 80%나 낮출 수 있다니 대단하죠. 네, 정말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심장 질환 겪고 나서 회복에 정말 중요한 심장 재활 치료 있잖아요. 이걸 받는 비율이 한국에선 글쎄요, 단 5%래요. 그건 정말 낮은데요. 네. 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혈전에 숨겨진 신호는 뭐고,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심장 재활,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네, 피떡. 이게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지는 건데요. 이게 혈액 흐름을 탁 막아버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원인이 뭔가요, 주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 요즘 의자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의자병. 많이들 그러죠. 네. 거기에다가 고혈압, 당뇨, 또 흡연처럼 혈관 자체를 좀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 그리고 몸에 염증 반응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혈전 위험이 더 커지죠. 그렇군요.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좀 미리 알아챌 만한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꼭 가슴이 아프지 않더라도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가슴 통증이 없더라도요, 몸을 움직일 때 평소랑 좀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걸을 때만 좀 어지럽다거나, 아, 걸을 때만요. 네, 혹은 숨이 좀 가쁘다거나, 심하면 실신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장에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평소엔 괜찮다가 움직일 때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고 사우나 가서 막 냉탕 온탕 오가고 아니 손 따고 이러면 정말 위험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시간 지체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심지어 그 자료에 보니까 14살 학생이 게임 오래 하다가 폐색전증으로 쓰러진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응급 상황이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운동이 아스피린이나 고지혈증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어떤 원리죠?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근육 안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 이걸 저희가 잔뿌리 혈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잔뿌리 혈관. 네, 이 잔뿌리 혈관들이 막 발달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큰 혈관 하나가 딱 막히더라도 이 잔뿌리 혈관들이 일종의 우회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비상통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 계속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심근경색이 와도 예후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 1970년대 캐나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심근경색 환자들이 훈련하고 마라톤 완주했다는. 네, 맞아요. 그게 운동의 중요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그럼 그 중간 강도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듣는 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간 강도는요, 쉽게 말해서 숨은 좀 차는데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한 정도. 아, 대화는 가능하고. 네, 근데 노래는 좀 부르기 힘든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땀이 좀 송골송골 맺히는 수준이고요. 네네. 심박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안정시 심박수보다 분당 한 30회에서 40회 정도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이걸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해야 좋은 건가요? 이상적으로는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실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쁘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뭐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주 짧게 잠깐씩 하는 운동 스낵이라고 하죠. 운동 스낵이요? 네, 그건 뭔가요? 네, 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걷기 같은 거요. 그리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 이거 강화하는 운동, 예를 들어 뒤꿈치 들기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앉았다 일어나기나 뒤꿈치 들기 이런 거라도 틈틈이 하면 좋겠네요. 네. 중요한 건 뭐든 꾸준히 하고 또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무리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심장 재활 치료죠. 네, 맞습니다. 이 심장 재활 치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심근경색 같은 심장 사건을 겪으셨다면 발생하고 나서 12주 안에 이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게 회복에 아주 결정적입니다. 12주 안에요. 네. 이게 운동요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심장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급여도 적용돼서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보험까지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고작 5%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그게 좀 복합적인데요. 일단 환자분 본인이나 뭐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도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인식 부족. 네. 그리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려면 시간도 내야 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춘 병원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 자료 보니까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분이랑 그렇지 않은 분, 5년 뒤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재활 잘하신 분은 뭐 직장에서 승진까지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분은 안타깝게도 다시 심정지가 와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그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아, 정말 재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평소에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또 꾸준한 운동으로 심장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심장 질환을 경험하셨다면 심장 재활이라는 정말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효과가 뛰어나고 심지어 보험 적용까지 되는 이 심장 재활 치료가 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회복 과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움직임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